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이니까 여기에서 이번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부를 했어요. 자, 지금 2,000명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것도 모자란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오히려 의사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리고 지금 2,000명으로 늘렸는데 이걸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도 지금 의사들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대의 경우를 보면은요, 오히려 지금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자, 이거를 볼 때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지 않다. 요거를 한마디로 입증해 주는 그런 이 통계치까지 윤 대통령이 지금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각별한 이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실현 경계령을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하위 20% 또 하위 10% 지금 민주당에 통보를 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하위 1% 이재명은 하위 1%에 속할 것이다. 맨날 단식하고 맨날 재판 다니고 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런 컷오프와 관련된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C에 대해서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거 MBC 이거 폐방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지금 TBS 이 직원들이 서울시에 탄원서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아니 문 닫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5월까지만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주고 6월부터는 자립하게 돼 있는데 방안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MBC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요, 이 MBC 센터장이 나와서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이 반성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MBC는요, 문을 닫아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MBC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법적인 하자를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두된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 제재인 최고수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지방방송의 경우에는요, 재승인 심사에 걸린 지방방송도 일부 있어요. 자, 그래서 MBC는 최고수위의 징계 조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상화에. 그러니까 MBC 정상화는 결국 공정방송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당부의 메시지,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대, 그러니까 현재의 의료 현장 주역은 전공이고요. 미래 주역은 이제 의대생들이잖아요. 이 전공하고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또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하고 치안과 함께 국가 존립의 이유이고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헌법상의 책무이다. 예, 그래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걸불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저도 그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 책임사항이다. 헌법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논평에서 했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헌법 정신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거하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 왜냐? 내년부터 의대 정원하더라도 6년이니까 31년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린다. 맞는 얘기죠.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2035년도가 가야 2,000명 정도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예.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어떤 정부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지역 필수 의료도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 7월이죠. 빅5 병원 중에 이 한 곳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의사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 숫자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데요. 야, 놀랄 일입니다. 2006년도부터 의사 7천 명이 줄었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20년이 안 되는 사이에 7천 명이 줄었으니까 1년에 35명씩 줄은 거예요. 350명씩.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의사 증원 마련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요. 서울의대의 경우에 정원이 말이죠. 현재 한 학년이 135명. 아, 저도 이거 몰랐어요. 야, 한 학년이 서울의대가요. 135명이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서울의대 한 학년 정원이 26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의대 정원은 거꾸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국립의과대 전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의학 교육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치 그리고 설득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오늘 지금 이제 100여 개의 수련병원을 점검해 봤더니요. 어제 11시 기준입니다. 어제 밤 11시 기준으로 따지니까 6,415명. 전공의 중에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 중에 1,630명 약 25%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고요. 근무지 이탈의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봤더니 지금 이제 어제 19일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에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는 728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것이 103명이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8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이 어제 19일까지요. 전국 7개 의과대학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서를 냈고요. 이 중에 휴학이라든가 이 개인 사정, 그 다음에 개인 사정 휴학, 이런 걸로 휴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4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는요, 어제까지 총 7개 학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고,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고, 이것은 모두 학식에 근거해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허가진 행하기 때문에 동맹 휴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 의료계가 지금 현재 어제 서울대 의대 이 교수협회에서는 중재 의사를 밝혔는데 정말 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이 언론기관 또 이 종교단체 그야말로 이제 공신력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나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설득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원칙적 대응 이런 여러 다양한 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특명이 되겠습니다. 실현 경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현수막 문구까지 필터링 하라. 이러한 지시를 지금 당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번에 이제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언을 주의하시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구설수가 올라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세월호 유가족 관련 발언 파문으로 인해서 당시 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차명진 후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었는데요. 부천평. 그래서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런 막말과 실언이 복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여론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뭐 하나 딱 걸렸다? 그러면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실언 주의령, 경계령
요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말이죠.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게 다음 달 3월 28일이라고 그래요.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이제 자기 이름하고 기호가 담긴 현수막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런 이제 주의령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예지 비대위원도 어제 비대위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혐오 표현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잘못된 비유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이러한 김예지 비대위원의 우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뜨거우면 말이 좀 더 세지는데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 13일에는 전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요. 언행 경계력. 그 당시에도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항상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한번 내린 바 있고 이제 오늘이 이제 20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실언 경계령을 내렸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굉장히 아주 빵빵한 선거가 되고 특히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뭐 하나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지극히 중요한 이 메시지 당부 경계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김영주 지금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에 속한다.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박용진 탈당을 하지 않지만은 이건 뭐 정풍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은 하위 1%야.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왜 박용진이가 10%에 들어가고 김영준은 20%에 들어가냐? 예, 들어가냐.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당시 장관할 때 국회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다. 예. 근데 안민석이가 황당한 소리 할 때 보니까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 사회자에 썼는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더라. 그러면서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는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친명예가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런 게 민주당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이나 되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마음으로 분노가 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다. 예, 너무 투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그냥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이지 진짜 10%에 20%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거를 투명하다는 단어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냐. 이상하지 않냐. 예. 아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데서 다 통과가 돼갖고 전부 공천 탈락을 시키는 거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왜 박용진과 김영주가 10%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분 단식하느라 재판 받은 반이라고 체포동의안 또 막느라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본인이 보기에는 하위 1%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옳은 얘기예요. 100%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영주 의원의 어제 탈당 선언 그리고 오늘은 박용진이가 본인이 10%에 들어갔다. 재심을 신청하고 그리고 구당 운동을 벌여서 민주당을 다시 봉했다는 정풍 운동의 과거로 과하지옥을 견뎌내겠다. 그래서 지금요, 이 탈락, 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다 통보가 되고 벌써 이제 이미 통보가 됐죠. 다만 언론에 제대로 아직은 본인들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락자들의 반발, 이제는 아예 그야말로 태풍같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MB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BC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과징금이 지금 떨어졌어요. MBC. 그래서 이 과징금 액수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과징금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MBC에서. 자, 그래서 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들 바이든 날리면 이게 딱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자, 바이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비속어로 자막까지 달아서 친절하게 자막까지 달아갖고 어마어마한 왜곡을 시켜서 외교 참사로까지 이어질 뻔 알았어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은 쪽팔려서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건 판독 불가. 이거 최근에 법원에서까지 판결을 그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MBC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정정 보도를 안 해요. 다른 방송들은 일제히 사과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들은 거기에 상하게 좀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MBC의 경우에는요, 법정 제재 중에서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 그리고 이제 KBS는요, 이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기사를 수정했기 때문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입니다. 방심의. 여기에서 이제 유희림 위원장하고 지금 황성욱 상임위원하고 이종옥 의원.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권이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야권 유일한 이 방심의원인 윤성옥이는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MBC 관계자가 오늘 입장 발표를 위해서 출동해 갖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 그래서 이제 이 황성욱 상임위원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라고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종옥 의원이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 센터장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은 16시간이 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당시 MBC 보도 직후에 외교부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 1월 12일 날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날리면 바이든 이거 전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MBC 보도는 왜곡된 가짜 뉴스다. 그래서요, 그 당시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YTN은요, 1심 판결문만 병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MBC는 아예 보도도 안 하고요.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정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결문만 보도한 YTN에 대해서는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관련 보도를 삭제 조치한 OBS는요,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1심 판결 이후에 수정 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 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가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말이죠, 이 MBC는 결국은 패방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말이죠, 참고로 지금 TBS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 TBS를 본래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난리를 치고 사정하는 바람에 금년 5월까지 서울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5월까지 지원하고 6월부터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TBS에서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요, TBS 연간 예산 약 40억 원 중에 약 70%를 서울시에서 출연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TBS 가족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에 탄원서를. 그래서 TBS 노조, 그다음에 전국 언론 노조, TBS 지부는 직원과 가족 등 397명이 쓴 탄원서를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에 전달했고, 이번 호소문은 소속된 노조 구분 없이 TBS 전 직원이 참여했다. 직원의 가족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TBS 생존을 호소하는 간절함의 목소리를 보탰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금년 본래 1월부터 예산 지원을 딱 잘라내는 조례안을 가결했는데 난리가 나는 바람에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TBS는요, 서울시 예산이 딸리기 전에 TF를 만들어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지원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원금 92억 원은 5월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원금이 싹 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TBS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원서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진정성 있는 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잘 우려먹었죠. 김어준이 신장식 이런 좌파를 딱 앞세워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TBS에 과연 진정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며, 한 번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TBS의 요구에 응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강한
매를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MBC 이건 과징금 최대 액수를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MBC 공정방송으로 우리 국민의 압박으로 국민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바꾸는 길밖에는 없고 이 국민의 압박 수단이 가장 좋은 것은 법적 수단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경한 원칙적 추가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